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역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흔들리는 텃밭 민심에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의원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당내 갈등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데 텃밭인 호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실시한 5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41%로 한 주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하락은 2%포인트로 전국에서 지지율 낙폭이 가장 큽니다. 등 돌린 호남 민심에 당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친명계는 대의원제 폐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한 표는 권리당원 60표와 맞먹는 등 일반 당원보다 영향력이 월등히 큽니다. 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이렇게 표가 같은 가치를 지니도록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거고요. 하나의 대의기구로 통폐합하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비명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당원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의원의 역할이 약해지면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의원대회의 개혁이 이후에 공천 관련 특별 당규의 개정이라든지 이후 리더십 고리 사태에서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길목을 차단하고 선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의원제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의 대의원제 존폐 논쟁까지 고질적인 집안 싸움에 텃밭 민심이 더욱 싸늘해지는 것은 아닌지 지역 정치권의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3조 2항인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은 군공항 부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구 경북 특별법에는 없어서 형평성도 어긋난다며 삭제를 요청하는 공식 입장을 다음 달 1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조 초과 사업비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15조 이전 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A씨 등 3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의 50%에서 89%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8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5.18 보상법으로 이미 보상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2021년 5월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 중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신청 마감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산업체와 협력은 물론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는 등 글로컬 대학에 들기 위한 준비가 분주합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해 개발된 에너지 복지 시스템입니다. 이 업체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부족한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술력들이 가장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을 가장 목말라 했었습니다. 동신대학교가 이런 나주 에너지밸리 업체들과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와 바이오, 관광 분야 업체 40곳과 연구기관 20여 곳입니다. 업체들은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대학은 학생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정평이 나게 될 거고 찾아오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될 거고요. 대학들이 이처럼 지역과 산업체와의 연계에 공을 들이는 건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선정 평가 기준은 혁신성과 성과 관리, 지역적 특성 3가지. 산학협력의 중심주 역할과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성이 중요합니다. 국립목포대와 순천대는 각각 전남 도립대에 통합 제안을 한 뒤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대는 같은 법인인 조선간호대와 50년 만에 통합을 추진하고 광주대, 광주여대와는 교육과정과 학점을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겹치는 부분들은 서로 기능적으로 좀 더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쪽에 집중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것이 이제 취지입니다. 글로컬 대학 신청서 마감은 오는 31일. 정부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15곳 안팎의 글로컬 대학을 예비 지정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는 지역대학 졸업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에 취업할 정도로 인력 유출이 큽니다.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기업들도 좋은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가 마련됐는데 실제 효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에 본사를 둔 배터리 보관장치 제조업체입니다. 배터리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로 회사가 문을 연 지 10년도 되지 않아 연매출이 10배 규모로 성장했지만 전문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광주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AI나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에 인력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마저도 우수 인재들은 다 수도권 쪽으로. 실제 광주 지역 대학교 졸업생의 52% 이상은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으로 취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는 근로소득이 꼽힙니다. 급여를 더 많이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보통 청년들이 수도권을 간다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그 정도의 차이의 급여를 보장해준다는 굳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 출신 인재를 돌아오게 할 지원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지역 출신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2,640만 원이 인건비로 지원되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존 직원도 연봉을 올려주면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할 때 인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수도권에 있는 좋은 인력들, 광주에 있는 좋은 인력들이 광주에 안착해가지고. 광주 테크노파크는 올해 지원 결과를 토대로 인재 유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역 기업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이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개장 58일 만인 그제 정오를 기준으로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장 176일 만에 400만 명을 넘어섰던 2013년 정원박람회와 비교해 3배가량 빠른 속도입니다. 올해 정원박람회 목표 관람객은 800만 명입니다. 광주 송정역 주차빌딩이 내일 문을 엽니다. 송정역 주차빌딩은 지상 7층 규모로 최대 1,58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30분에 1,500원이고 10분당 5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1일 이용권은 15,000원으로 열차 이용객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요금 사전 정상기, LED 안내 전광판과 주차 현황판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2023학년도 제1차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대상 학생 전원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학생은 초등학생 124명과 중학생 71명 등 모두 195명으로 학생의 학교 방문 또는 가정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대면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아동에게는 교육 학습 지원과 더불어 심리 정서 지원과 생활용품 지원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지역 건설 공사장에 대해 장마철 대비 집중 안전 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건설 공사장 15곳으로 안전대책 마련 여부와 수방 장비 관리, 배수로 정비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고흥군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신청을 받아 디지털 기기 도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별 지원 금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이고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남과 광주에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전남 북서부 지역은 아침에 비가 그쳤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쳐도 종일 흐리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이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순천 25도 등으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4도, 무안 25도, 강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다소 높겠고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을 제외하면 이번 주는 낮 동안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